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천 4명, 진천 1명입니다. 제천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수사우나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 확진됐습니다. 진천에서는 오리 가공업체 관련 확진자의 가족인 10대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32명으로 늘었습니다. 생화를 재사용에 만든 화환을 판매할 때 반드시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산업 쇠퇴의 원인으로 꼽히는 화환 재사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현실은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이 웨딩홀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후 생화 화환 반입을 제한했습니다. 화환 재사용이 어렵게 되면서 수거업자들이 화환을 가져가지 않게 됐고 그러면서 화환 폐기 비용을 예식장이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재사용 표시제로 바뀌면서 저희한테 폐기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골칫거리가 된 거죠, 사실. 저희의 그런 경제적 부담 같은 경우를 처음엔 타개할 목적으로다가 대안으로 등장한 건 쌀과 조화로 만든 쌀 화환입니다. 쌀 소비 촉진이란 명분이 뚜렷하고 쌀 화환에 덧붙이는 조화는 생화와 달리 재사용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당이나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쌀 반입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쌀도 한번 반입을 해봤더니 혼주분들이나 받는 분도 호응도 좋고 해서 생화 화환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대신 쌀 화환 등 조화 화환이 늘어나게 되자 화훼 종사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재사용 표시제가 생화 소비를 더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화훼 업계에서 처리까지 해주겠다. 저희들은 그런 마인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3단 화환을 꽂는다든지 생화를 많이 써서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생화 화환 반입을 막는 시설에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업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생화 소비 촉진을 위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제도 손질이 시급해졌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산업지도가 빠르게 변모하면서 이를 지원할 도청 인력 수급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직제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직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 수년 새 충북은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반도체, 태양광 등 첨단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까지 유치해 화학, 소재, 의학 등 성장 분야와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도는 이에 발맞춰 지난해 경제통상국을 나누어 신성장 산업국을 신설했고 방사능 가속기 추진 지원단도 출범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팀, ICT 융합팀, 데이터 산업팀, 소재 부품 육성팀 등 부서 이름만 보면 마치 기업체 연구소 같습니다. 시시각각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까지 채용했습니다. 수소 관련 부품 개발 연구소에서 좀 이제 한 12년간 근무 경력이 있고요. 지금 도에 와서는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제 특화 클러스터 단지 이런 것들 좀 조성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 대한 도의 관심과 비중은 채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직 중 전기, 기계, 화공 분야를 다루는 공업직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2018년 43명이던 공업직 신규 채용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60명을 새로 뽑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들쭉날쭉한 행정직이나 기술직과 달리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전문 인력 중시 방침에 따라 기술 인력의 채용과 배치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도는 행정과 기술 누구나 갈 수 있는 복수 직렬의 경우 기술직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인구 7만을 넘어서 오는 5월 대읍 승격이 확정된 청주시 오창읍의 인구수가 최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7만 66명이었던 오창흠 내국인 수는 올해 1월 6만 9,644명, 지난달 6만 9,586명으로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대읍은 현재 5급인 읍장의 자리가 4급 서기관으로 승격돼 조직이 확대되는 등 일반 읍보다 행정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충북 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중 27%가 미신고 가설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지난달 17일부터 약 3주가량 도내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3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신고 가설 건축물은 모두 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 30곳, 진천 10곳, 청주 6곳 등이며 충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오는 2022년 말까지 64억 원을 들여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강내면 태성리 22-5번지에 위치한 센터를 직선거리로 약 300m가량 떨어진 곳에 6,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옮깁니다. 신축 이전은 기존 센터가 앞으로 조성될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산단 내 대체 부지를 확보해 옮기는 겁니다. 괴산군이 청안면 청용리와 조천리 일대에 조성한 괴산 첨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군이 분양하는 면적은 전체 산업시설용지 29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7천여 제곱미터 1개 블럭입니다. 분양 가격은 1제곱미터에 16만 9,700원으로 특정 유해물질 배출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만 다음 달 1일부터 군청에서 신청받습니다. 충북도 내 34개 공공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북도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가 내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2억 4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이 홈페이지에는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도서 296만여 권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1,500권가량의 책을 컴퓨터 화면으로 읽을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도 제공되며 충북 도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영동군은 오후 4시 기준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람이 불어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일교차가 10도 높게 벌어지는 날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